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이 앞에 영상에 음주운전 살인행위라고 딱 직시하고 있는 이 영상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내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든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인과 함께 3차례나 자리를 옮기며 7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걸로 0.149 정도로. 0.149였다고 합니다. 또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와 다른 차량을 혼동하면서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에 뿌리치는 모습 등 만취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CCTV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청장님, 지난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통상 일반인도 1, 2주일 정도 걸리지요? 예, 보통 조사하려면? 예,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문다혜 씨 음주운전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혜 씨의 소유 차량이 다회의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경찰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동료 의원 하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 표를 보시면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간에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소유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체납과 압류가 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다시 대선 후보 기간까지 확대를 하면은 소유주는 문 전 대통령인데 압류가 3차례나 있거든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에 문다혜 씨가 직접 소유를 했던 캐스프 차량인데 압류가 2회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최소 10회, 대체 압류까지 포함하면 11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와 또 딸 명의로, 그것도 공직과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압류와 체납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다혜 씨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실정법 위반은 크든 적든 존경하는 간에 이성곤 의원님, 예. 이제 자, 이 그거는 정도로 제가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자, 아니요. 아, 제가 잠깐만 이게 시간 좀. 이때까지 그렇게 아니, 해놓고 저- 왜 이제 어때요? 아니, 자, 이성곤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논란이 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이성곤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 주장했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자로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119 뚝섬 순환구조대를 방문한 이후에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와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을 했죠. 예, 그래서 마포대교에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언제 처음 접했습니까?
그 사전에 아마 전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예. 그럼 전날 그 회의를 했었죠, 대책회의. 대책에는 없었습니다.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청에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머물렀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아주 극심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뒤 9월 17일은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대목이에요. 추석 대목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예. PPT 마포대교 교통 보여주세요. 통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보시죠. 네, 7시 52분 양화대교 일산 방향 끼어들길 차량이 너무 많다. 교통정리 요청. 7시 59분 17시입니다. 이게 지금 잘려가지고 그런 건데 예. 강변북로 일산 방향 경관도 보인다며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5분째 정체다. 비켜보세요. 5시 59분. 그리고 6시 1분 서강대교 밑에 있는 도로 교통 체증이 심하다. 6시 1분 또 1분 이게 위에가 6시 1분 7초 밑에가 6시 1분 14초 6시 1분 41초 6시 1분에 새 통화가 112로 걸려왔는데 차 통제를 막아서 한 대만 보내고 전화 요망 통제 이유 알고 싶다. 교통 경찰이 통제하는데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종결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은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 이랬어요. 교통 통제한 게 맞죠, 청장님? 네? 맞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까지 어떻게 그 뚝섬에서 20분 정도의 그 교통 체증이 심한데 마포 용강지구대까지 옵니까? 네? 치안센터까지. 망원 치안센터까지. 왜 이렇게 옹졸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6시 40분쯤에 용강지구대에서 마포대교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갔는데 앞에 제일 먼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사진이 보시죠. 참 잘 나왔습니다. 그날 일몰 시간을 제가 보니까 18시 47분이에요. 18시 40분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저는 일몰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얼마나 오후에 저렇게 좋은 시간에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말해요.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4일 전에 9월 6일 날에는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한 날이에요. 그게 금요일인데 토, 일 지나고 경찰에 월요일 날 통보하고 화요일 날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중을 할 때이고 그리고 추석 대목에 그렇게 국민들 불편을 끼쳐가면서 저렇게 꼭 사진 찍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예? 저는 그 자살 예방의 날 관련해서 자살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지 뭐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국민 불편 끼쳤는지 어땠는지 그 판단 못 하시잖아요, 예? 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마포대교 김건희 여사 방문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교통 통제를 했나요? 마포대교 교통 통제 없었습니다. 그 서울청에서 했나요? 서울경찰청에서 했나요? 교통 통제요. 마포대교 관련해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나중에 아마
확인이 되면 그거는 책임을 져셔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네. 총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입직한 지 한 경찰대까지 포함해 38년 되셨죠? 예. 네. 인생의 전부를 경찰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정과 자부심이 상당할 텐데 취임사에서 법과 상식을 기반으로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불법은 절대 굴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팎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각에 따라서 경찰에 다르기 때문에 네, 현재 경찰에서 세간의 평입니다.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수사에 특혜나 편의를 봐주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아니 1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점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불성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가담 의혹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소환 조사 했습니까? 압수수색 했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외에도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기, 그 외에도 도이치 모터스, 양평 공흥지구, 명품백 뇌물수수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취임사에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법과 원칙, 일반 국민이 이런 14건이 아니라 한 건이 있더라도요. 바로 그냥 조사받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경찰, 사정기관들이 김건희 여사,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게 경찰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바깥의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면서 총경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을 향해 인사보복하고 최상병 사건의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뺏긴 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주범이나 다름없는 임성근 사당장에겐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굴종하고 용산만을 바라보는데 과연 어느 경찰관이 청장님 말씀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